과일 가격 고공 행진에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금리 정책의 핵심 지표인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까스로 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만큼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민할 때라는 주문도 나온다. 고금리 고통이 내수 회복에 부담을 준다는 시각이다. 특히 금리 민감도가 산업 분야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어 보다 견고한 경기 전망과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비 투자의 영향을 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통화 당국이 경기 변곡점을 더 예민하게 읽어야 한다는 얘기다. 금리 변환기 경제 주체들이 금리 풍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현재 3개월만 전망하고 있는 한국형 점도표의 시야를 대폭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3.99로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다. 올해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를 기록했다가 2%대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사과, 배 비롯한 농축산물이 10% 오르며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석유류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고 원료값 하락에 라면을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내려가며 선방했다. 경기 개선 전망도 슬슬 늘어나고 있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올렸다. 국제통화기금 IMF 정부는 한은의 정만치보다 높은 수치다. OECD는 올 하반기 이후 내수가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이라고 봤다. 오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 유력하다. 한은의 하반기 물가 전망과 현재 물가 사이의 괴리가 큰 데다가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해졌고 국제 유가와 원화값 변동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는데 이 때문에 올해 한국은 금리 인하가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고금리 충격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내수와 투자 위축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내수 후진 요인 분석 보고서를 빠르게 발표하면서 최근 수출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를 지목했다. 그 수출이 현재의 흐름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소비 투자도 크게 개선돼야 하지만 앞으로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는 올해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연구진은 전망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정책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민간 소비는 3개 분기 후 최대 0.7%포인트 감소하고 그 영향은 인상 후 9개 분기까지 지속됐다. 설비 투자는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3개 분기 후 2.9%포인트까지 위축되며 인상 후 8개 분기 파장이 이어졌다. 고금리는 당장 올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 회복세는 올해 소비를 0.3포인트, 설비 투자를 0.7포인트 각각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고금리는 올해 소비를 0.4포인트, 설비 투자를 1.4포인트 각각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는 0.1포인트, 투자는 0.7포인트 각각 감소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고금리 충격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직접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314만 명의 대출 잔액은 1,043조 원인데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7조 2천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230만 원이 뛰어오르는 것이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면서 서민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하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수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진다면서 금융당국이 가동 중인 대출 플랫폼과 대구 금융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민생지원금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악재다. 물가와 금리를 동시에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민 지원금 등 재정 하락 확대, 국채 발행, 채권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은행 조달 비용 증가, 대출 금리 상승, 서민 원리금 부담 가중 등 가중의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이 풀리면서 물가가 재차 올라갈 공산도 크다. 김 의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재정 정책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물가를 교란시킬 수 있는 대규모 내수 진작 정책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한은이 예상한 향후 3개월 기준 금리 전망치 한국 점도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은 출신의 한 경제학자는 금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한국형 점도표 전망이 3개월에 그쳐 시장에 주는 정보가 크게 부족하다며 지금처럼 금리 전환기와 맞물려 있을 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처럼 금리 전망을 3년 이상으로 넓혀 시장이 통화 정책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기업가치제고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은 공시할 내용과 목표, 심지어 공시 여부까지도 상장사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자율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나 사업보고서 같은 기존 공시정보에 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업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데 모으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기 전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에 먼저 공시해야 하며 연 1회 영문 공시 병행을 권장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가 예로 든 주요 공시 예상 지표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대표적인 재무지표부터 기업 지배 구조 관련인 내용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재무지표에는 PBR을 비롯해 주가 이익 비율, 자기 자본 이익률, 투하 자본 이익률, 주자 자본 비용까지 자본 효율성 관련 숫자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관련 지표가 포함됐다. 또 배당 금액과 배당 성향, 주주 환원율, 총 주주 수익률과 자사주 보유분 및 소각 내역까지 주주 환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 비재무 지표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국내 상장사들의 고질병인 병폐까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한 것이 주목된다. 사업성이 있는 분야를 별도로 자회사로 분사한 뒤 상장하는 모 자회사 중복 상장이 대표적으로 해당 회사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 모 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도록 했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개인 회사의 내부 거래를 통해 상장사 이익을 이전하는 터널링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이해 상충 우려를 해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표를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얼마나 개선할지에 대한 목표와 계획은 계량화된 수치 등으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정성적인 목표나 구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7년까지
ROE 15%, 배당금 15,000원 이상 달성, 3년 뒤부터 업계 평균 PRB 이상 달성 등이 대표적이다. 공시를 매년 하는 만큼 다음 공시 때는 직전에 제시한 목표의 달성 정도와 자체 평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기업의 목표치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예측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공시 문구를 명시하면 불성실 공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했다. 기업 자율만 강조해 정작 공시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공시만 양산될 수 있다며 필요한 기업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호응해 증시에서 자본이 더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율 공시로 시작했다. 일부 의미 공시로 바뀐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처럼 향후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금융당국은 이달 중 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의 PBR, 배당 수익률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상장한 업종과 규모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지표별로 상장사 순위를 매겨볼 수 있다. 높은 순위의 상장사들은 시장에서 주목받고 반대로 낮은 성적을 받는 곳들은 기업 가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는 네임 앤드 쉐임 전략을 적용하는 셈이다.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내놓았지만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면제 같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 외에 법 개정이 필수적인 세제 혜택의 경우 요소야대 전국으로 실제 도입될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자유를 강조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영향으로 이날 증시는 반등에 실패한 채 하락 마감했다. 지난 1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소위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 역시 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수혜주의 대표격인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0.2% 하락해 약보 하권에서 마감했다. 금융대장주 KB금융은 이날 4.37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삼성생명 마이너스 3%, 삼성화재 마이너스 2% 같은 보험주는 물론이고 미래에셋증권 마이너스 2%와 NH투자증권 마이너스 0.27%의 증권주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융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지주사들의 주가도 부진했다. 삼성그룹의 지주사로 분류되는 삼성물산은 이날 주가가 2.66% 내렸고 LG와 SK도 각각 2%와 2.41% 하락했다. 정영택 IBK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이 기존의 원칙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도 없어 일종의 캠페인 수준의 것이었다며 이미 밸류업 기대감은 증시의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 경합주 애리조나 160년 된 낙태금지법 폐지, 전면 금지 시행 예고했다가 공화당 일부 의원 입장 바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여성 낙태 권리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주 의회가 160년 전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다시 폐지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플로리다주는 이달부터 보다 엄격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여성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애리조나주 상원은 1일 남북 전쟁 중이던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주 상원의원 16명 중 2명이 민주당의 합세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주 하원에서 공화당 주 의원 3명의 가세로 처리된 지 일주일 만에 주 상원 통과했다. 민주당 소속 KT 홉스의 애리조나 주지사는 2일 낙태 전면 금지법 폐지 법안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폐지 법안은 의회 회기 종료 후 90일이 지나면 발의되고 2022년 제정돼 실행 중인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유지될 예정이다. 앞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달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를 낙태를 전면 금지한 1864년 주법을 재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오는 6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너무 멀리 갔다. 합리적으로 돌려놓고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대선 승패를 결정한 7개 경합주 중 한 곳이다. 애리조나에서 낙태 전면 금지법 폐지 법안이 공식 발효되기 전까지 90일간의 공백기로 인해 낙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일정이 발생할 수 있다. 네타냐후 라파 진격 발언, 이스라엘 하마스 협상 결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휴전 협상안을 거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가자 지구 남부 도시 라파로 진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이 이날 레바논 알마나르 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 문서에 대한 우리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함단 대변인은 적이 라파 작전을 감행한다면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초 휴전의 청신호가 꺼졌다. 하마스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안을 전달받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휴전이 타결돼도 라파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외교를 멈추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날 미국과 사우디 사이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를 추진하는 미국의 사우디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사항이다. 꽃 대신 실용적 선물 선호, 카네이션 경매량 30% 급감, 가격도 작년보다 4% 하락, 출하량 줄어도 수요 절거. 매년 5월이면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과 스승님에게 달아드리던 꽃인 카네이션이 점차 외면받고 있다.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소비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훼 유통정보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 공판장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경매가 이루어진 카네이션 총수량은 27,000단으로 전년 같은 기간 41,000단보다 34.6% 감소했다. 한 단당 평균 가격도 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00원보다 4.1% 낮아졌다.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거래량과 평균 가격 감소폭은 더욱 크다.
AT 하해 공판장에서 2022년 같은 경매가 이루어진 총 수량은 7만 단위였으며 평균 가격도 9,243원이었다. AT 관계자는 5월을 겨냥해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줄어든 데다 작년에 재배하던 분들도 작목을 변경했다면서 출하량이 적은데도 수요가 불확실해 가격대가 형성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네이션이 선물 시장에서 점차 밀려나는 것은 좀 더 실용적인 선물을 주고받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과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영양제, 홍삼 등 건강식품과 안마기 같은 상품도 선물로서 인기가 높다. 카네이션 도매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달리 인건비와 임차료는 물론 화분, 상자 등 자재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 가격이 요지부동인 점도 지갑을 닫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엔저봄 사고 1. 위스키, 사케 수입 급증. MZ 선호 하이볼 인기도 한몫. 일본식 청주인 사케 수입이 역대급 엔화 약세 분위기를 타고 빠르게 늘고 있다. 사케는 주로 중장년층이 선호하던 주류였으나 다양한 증류수와 결합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젊은 층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사케뿐만 아니라 야마자키, 히비키 등 고급 일본산 위스키와 화로까지 엔저봄을 타고 수입량이 늘고 있다. 이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본에서 수입된 사케는 1262톤에 달했다. 전년 동기보다 수입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엔저 현상으로 사케 수입이 급증했던 2018년 수준에 육박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지만 사케 수입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사케는 4,298톤이었는데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였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2019년 7월 노재팬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사케 시장이 고사 상태에 빠졌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매 판매 비중이 낮은 사케 특성상 주점 등 외식 업계에서 취급하는 양은 늘어난 영향이 컸고 한편으로 젊은 층 위주로 사케를 기본으로 하이볼을 제조하는 수요도 늘고 있어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주류 트렌드를 주도했던 와인, 위스키 등의 경우 유로와 파운화 등 원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 단가를 높아졌지만 사케만큼은 슈퍼 엔저 현상으로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어 주류 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 편의점들은 사케의 구성상품 라인을 넓히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GS25다. GS25는 올해 1분기 사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7배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간편식 안주까지 최근 출시했다. GS25는 2021년 취급한 사케가 20여 종에 그쳤지만 최근 이를 120여 종으로 확대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사케만이 아니다. 일본산 위스키 수입량 또한 지난해 897톤으로 전년 대비 무려 68.5% 급증했다. 일본산 토리가 제조하는 야마자키, 히비키, 하쿠슈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다. 일본산 위스키 수입은 지난 1분기 396톤에 이르렀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영국산 위스키는 지난 1분기 4,500톤을 들여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6%나 줄어든 수치다. 그만큼 위스키 열풍이 다소 소강되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비중은 낮지만 일본산 위스키에 대한 인기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노재팬 불매운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악재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일본산 화로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본에서 수입한 화로는 8,787톤인데 전년 동기 대비 22.3% 늘어났다. R&D 기술 이전 주도의 민간 우주시대 열 것.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제사형 발사체 개발 본격화, 독자적 발사장 구축도 과제, 졸리 임무본부장, 글로벌 네트워크 적극 활용. 정부 주도의 우주 개발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기술 하나하나를 민간으로 이전해 민간 역할을 키우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트렌드는 아직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달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수장인 유영빈 서울대 교수는 2일 서울 종로구 고려 빌딩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우주항공청 역할에 대해 세계적인 기술 개발과 이전을 통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인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올해 말까지는 인재 영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정부는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달 24일 우주항공청을 이끌 청장과 우주연구개발 관련 산업으로 육성을 총괄한 임무본부장을 내정했으며 5급 아래 임기제 공무원이 5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주요 목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임기제 공무원 50명과 일반직 공무원 55명 등 110여 명 규모로 문을 연다.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 항공혁신, 4개 프로그램 부문장 등 우리 우주 R&D를 주도할 핵심 인력들을 자리 또한 비어있다. 윤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은 행정조직과 임무본부 손직으로 나누게 되는데 임무본부 산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인선에 가장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선에 가장 집중하는 만큼 인재 영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내정자는 인선 작업은 심사숙고해 진행할 예정이로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내정자는 올해 말이 되면 인원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와 인재 영업을 주도한 존리 내정자는 우주항공청 인재 영입 철학이 팀플레이 인재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가 상호 협력해 잘 되도록 노력하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면서 창의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자신의 분야만 보지 않고 우주항공청 전체의 목표를 지향하는 큰 그림을 보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졸리 내정자는 미국 항공 우주국 출신 등 해외 인재 영입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서 제사형 발사체 기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서울대에서 기계항공공학학부 교수로 일한 윤 내정자는 로켓 추진을 연구해온 공학제다 스페이스 X 등장 전부터 우주 발사체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로켓 엔진의 재사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기존 연료가 아닌 액체 메탄 연료 엔진의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윤 내정자는 저비용으로 더 자주 쉽게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우리의 발사장을 구축하는 것 역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윤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이 공공에서 연구하는 우주 연구 성과를 민간 부분으로 이전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의 궁극적인 역할은
기존 정부 주도 사업 방식을 벗어나 민간과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민간이 상용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대학은 고해염, 장기 미래 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리 내정자는 미국에서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성공적 출범을 이끌고 협력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겠다면서 임무본부의 방향성은 목표지향적, 국제표준지향적, 업무적 탁월함과 협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